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혜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은 선택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의 중심처럼 키웠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잘못이라고 할 순 없어요. 혜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정화님,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에 박혔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맞는 말 같았다. 저는 생존자인가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정화는 울었다. 이번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6개월 뒤 정화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다. 왼손도 조금씩 움직였다. 명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언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제 좀 나아졌잖아. 글쎄 뭘 할 수 있을까? 뭐든 할 수 있어. 언니가 원하는 거. 정화는 생각했다. 평생 미싱 앞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할 수 없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약초 수업 전단지를 가져왔다. 이거 어때?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쉬운 거래. 약초? 응. 몸에 좋은 거 만들고 그러는 거. 언니한테 딱일 것 같아. 정화는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약초로 건강 지키기.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이었다. 한번 가볼까? 그래. 나도 같이 갈게. 그렇게 정화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강사는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약초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을 덥게 해줘요. 냉한 사람한테 좋지. 당귀는 혈을 보충해줘요. 여자들한테 특히 좋아요. 정화는 열심히 메모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글자를 적었다. 수업이 끝나고 명자가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명자는 웃었다. 그럼 됐지 뭐. 석 달 뒤 정화는 수료증을 받았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녀에겐 큰 의미였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채웠다. 이듬해 봄 정화는 시장 한켠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이름은 정화한 방방학관. 명자가 자본금을 보태줬고 복지관 선생님이 약초를 구하는 법을 알려줬다. 가게는 작았다. 평수로 치면 3평도 안 됐다. 하지만 정화에겐 세상이었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다. 여기서 뭐 파는 거예요? 약초요. 몸에 좋은 거. 아, 그래요? 그럼 쑥 있어요? 네, 있어요. 정화는 쑥 한 봉지를 건넸다. 아주머니는 돈을 내며 웃었다. 잘 쓸게요. 또 올게요. 그 말이 정화를 기쁘게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매일 아침 정화는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화는 약초와 함께 이야기를 건넸다.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손발이 차요. 그럼 생강차 드셔보세요. 따뜻해져요. 사람들은 정화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다. 저번에 사간 거 좋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화는 웃었다. 돌봄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누군가를 가두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돌봄이었다. 가게 문 앞에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들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꽃. 정화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피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피어나고 있었다. 가게를 연 지 3년이 지났다.
정화한 방방학과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 됐다. 아침마다 문을 열면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고 정화는 그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줬다.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덕분에 괜찮아요. 언니가 준 약초 먹으니까 한결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화는 웃으며 약초를 포장했다. 왼손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었다. 지팡이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명자가 가끔 들러 수다를 떨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뭔가 무거운 게 있었는데 이젠 편해 보여.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무거운 건 내려놓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어느 가을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가 멈췄다. 도현이었다. 39살의 도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몸은 뼈만 남았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엄마. 그 목소리는 떨렸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엄마 저예요. 도현이요. 알아. 정화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도현은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움직일 수 없어요. 근위 축중이구나. 내 교도소에서 시작됐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현은 말끝을 흐렸다. 정화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그때의 나를 아는구나. 네.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지.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아.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할 일이야. 그리고 난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그녀는 카운터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복지센터 연락처였다. 여기 전화해.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는 절 안 돌봐주실 거예요. 그건 내일이 아니야. 이제 내일이야. 정화는 문을 열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휠체어를 돌렸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그가 돌아봤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홀로 남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정화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여성폭력 생존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명자가 옆에서 말했다. 당연하지.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얻을 사람들이 많아. 그럴까? 그럼. 언니는 살아남았잖아. 그게 가장 큰 메시지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강연은 작은 복지관에서 열렸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정화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8년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제 아들에게요. 청중들이 숨을 죽였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들을 너무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잘못은 선택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남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용서는 하셨어요? 아니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전 아직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정화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너무 커요. 정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생존자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정화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화는 매달 강연을 다녔다. 복지관, 학교, 여성단체.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고 희망이 됐다. 이듬해 봄, 시장 사람들은 정화를 들꽃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들꽃 할머니, 오늘도 강연 가세요? 응. 오늘은 학교에 가. 대단하시네요. 저희한테도 자랑스러워요. 정화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가게 문 앞 화분에는 여전히 들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꽃. 정화는 그 꽃에 물을 주며 속삭였다. 우리 참 많이 컸지. 꽃은 대답 없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화는 웃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약초 나눠주고. 그게 좋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명자는 웃으며 손을 잡았다. 언니는 진짜 강해. 아니야. 그냥 살아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다. 정화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다. 잘 사는 게 복수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행복이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것. 정화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녀의 삶처럼. 창밖에서 들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꺾이지 않고 계속 피어나는 꽃. 정화는 그 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잘 살자.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잘 살았다.